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하루 전 0.7%, 0.3%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모 본부장님, 김정영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개장 전략 9시 1분 들어보겠습니다. 하창모 본부장님. 네, 뭐 대선 변동성이 클 거고요. 미국 증시가 사실 그렇게 막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변동성이 좀 심했고, 뭐 트램프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막판에 해리스 좀 움직이고, 대신에 이제 팔란티어 이런 것들 좀 시간에서 실적 잘 나와서 급등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AI 반도체 쪽 좀 변동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뭐 좀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지만 어제 대선이라는 게 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슈나 테마적인 그런 흐름에서의 집중도를 높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테마적인 집중도를 높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네. 미국에서도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랑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가 둘 다 급등했어요. 올랐죠. 네. 그런 게 이제 좀 그런 테마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세 마디로 하겠는데요. 금투세 폐지 영향. 아이 좋치네. 일일 천하 퀘스천. 두 번째. 다시요. 죄송합니다. 금투세 폐지 영향이 하루 일일 천하로 끝날 것인가. 그게 오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일일 천하가 아니라면은 당연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유리한데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많이 오르고 나서 오늘 얼마나 버티는가. 네. 변압기 마찬가지고요. 변압기. 엔터. 요 세 가지가 버티면은 뭐 일일 천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쨌든 좀 말씀 미국 대선이 네일 바이터입니다. 요 그림 좀 올려주세요. 첫 번째 네. 거 네일 바이터. 네일 바이터가 뭐야? 손톱 깨물면서 불안한 거. 그렇지. 역시 공부 잘하셨구나. 맞아. 이거 쉽지 않은데 네일 바이터. 역시 어쨌든 정통 앵커. 조롱인데 이거. 어쨌든 내일을 다 바이트에서 끊어버리든 네네. 아니면 멈추든 간에 이거 끊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 와중에는 이 하이닉스 변압기 엔터가 버티는지 금투세에서 이게 상법으로 가면은 뭐 밸류화까지 가는데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을 걸린다 치더라도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코스피가 0.66% 마이너스 2572. 전반적으로 다 1%씩 좀 빠지는, 특히나 이제 대형주가 많이 빠지는, 코스피 대형주가 0.8% 마이너스니까 코스피가 0.7%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시작합니다. 역시 오늘 하창모 본부장님 말씀대로 뭐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금투세 영향이 오늘까지 뭐 이어간다면 코스닥 종목이 그나마 좀 더 버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렇죠. 처음부터는 0.01%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 1%대 마이너스 정도로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NC소프트가 마이너스 5%. 실적이 안 좋았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3분기 실적 부진, 신작 흥행을 통한 매출 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투자 의견 중립 목표가 21만 원 제시했고 오늘 20만 7,500원입니다. SDI도 이제 리포트 나왔는데요. 한화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2025년 실적으로 매출액 1조 8천억, 영업이익 1조 5천억. 그래서 괜찮지만 다른 전기차의 캐즘을 극복하는 거를 증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미약품이 오늘 7% 넘게 갑니다. 지배구조 빨간불 켜진 한미 경영권 분쟁 향배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고려아연도 5%.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있는 애들이 대형주 중에서는 5%, 그렇죠. 7% 이렇게 좀 오르고요. 오케이. 하창모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리튬주들이 전일 시간에부터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거 하이드로 리튬이 수산화 리튬 생산을 좀 본격화한다. 요 얘기가 기사 나오면서 시간에서 좀 움직였고, 최근에 휴마시스는 좀 리튬주로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같이 영향을 받았고요. 뭐 SDN 같은 이런 종목군들, 또 코인테크 뭐 배터리 쪽 관련된 쪽도 뭐 여전히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DS 단석 얘도 뭐 이제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수주 관련된 부분들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밑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요즘에 조심해야 돼요. 수급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엔터 쪽도 지금 기어유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엔터 같은 부분들 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뭔가 엄청나게 막 좋은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는 종목군들은 막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반도체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한미반도체 2%, 하이닉스 한 1%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좀 빠집니다. 네. 그래서 삼성 외국인 수급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밸류업 ETF에서 액티브 쪽은 삼성전자 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밸류업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또 시각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상승하는 애들 중에서는 뭐 약간 리포트 영향이 있는 쪽들, 뭐 그리고 이제 좀 공통적으로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는 쪽, 이런 것들 나쁘지 않고, HPSP 같은 경우는 좀 리포트도 최근에 좀 좋게 나오고 커버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특허 이제 무효 소송 이후에 점유율이 한 9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어닐링 쪽에서 그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알파와 베타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게 있는데, 베타만 하더라도 4개 사이클이 되어 있고 한 사이클당 3에서 4개월 걸리니까 26년도, 25년도에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명백하게 받아준다라고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노 공정 좀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 새롭게 하는 산화막 이 그런 이슈들도 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해서 뭐 이런 애들 좀 시끌시끌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수출입 데이터가 긍정적인 부분들, 오늘 역시나 무비자에서 뭐 여행주들 갈 데 없으니까 계속 연속성으로 좀 가는 거죠. 노랑풍선 뭐 이런 애들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여행도 오늘 네. 21%. 21%. 장이 뭔가 이렇게 딱 방향성 있게 뭔가 컨셉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일단 내일 기다리면서 오늘 놀 건 놀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놀아보자.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뭐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수산 관련된 업종은 왜 올라요? 사조산업, 사조대림? 뭐가 있나요? 뭐 오염수 있나? 오염수 방류 종료. 10차 방출 종료 기사가 어제 나와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뭔가 움직임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이거는 사조그룹 뭐가 있나 푸른그룹 본데? 명예회장 별세. 그거는 좀 됐는데. 네. 오늘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저는 이제 뭐가 없을 때는 제일 빠른 건 종토방이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뉴스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수용된다고 발표하면 재료 소멸로 빠지는 거 아님? 뭐 기대감이 있나 봐요. 내일 만약에 진짜 발표가 되면,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 단위로 사조산업에 현금이 꽂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시총 1조 2조 가는 거다. 지주사 경영권 프리미엄 플러스 현금 2조 이상 꽂힌다. 부동산 시총 3천억대. 발표 진짜 되면 저평가 끝. 시총 2조는 그냥 돌파임.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뭔가 뭐 그러는 건가? 뭔지 모르겠네.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오고. 환원 정책?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럴 땐 채팅창 봐야지. 그린벨트. 부동산이네. 그린벨트예요. 하남시 감일동 그린벨트 해제 사조산업 레가토님 감사합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있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시와하면서 사조산업 땅 있는 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있나 보네요. 골프장. 그렇습니까? 이거 8월에 있었던 이슈여서 이게 또 진행이 된 거군요. 재밌네요. 성남 그 뉴스 그린벨트. 아니었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 이런 종목들 몇 개 좀 오르는 거 좀 있다는 거. 하락하는 업종도 있을까요? 장한 본부장님. 항공사 조금 떨어지는데 항공사? 2차 전지 좀 빠지고. 한진칼 3%.
2차전지, 삼성 SDI SDI 실적이 안 4%, 좋았거든. 예. SKIT 7%, 그러면 안 좋았으니까. LG엔솔 1.4%. 오늘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모양새네요. TCC 스틸도 2.2%. 오케이, 알겠습니다. 은행도 좀 빠지네요. 카카오뱅크, 신한지주, 우리. 그렇네요. 오케이. 자, 김장훈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업종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종목들? 제가 예상했던 정도입니다. 하이닉스 선전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변압기 버티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갔지만은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버티면은 안 빠지는 종목들이 있죠. 바이오도 그렇고 그런 거 버티는 거 딱 그겁니다. 딱 그렇게만 하는 것 같고요. 뭐 HPSB 그 개별 종목 반도체에서는 뭐 개별 종목은 개별 종목대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한미 반도체나 HPSB 올라가는 게 이유가 있고 못 올라가는 거 다 이유가 있으니까 뭐 그렇고 엔터는 조금 뭐 그냥 눈치 작전이네. 어제 워낙 많이 올라서 뭐 그 정도고 아직 밸류업을 뭐 어떻게 끌어당기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니까는 그 밸류업의 대표적인 은행주라든지 자동차주는 그냥 옆으로 눈치 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장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매했기 때문에 우리도 애매할 것 같아요. 오늘 뭐 꼭 전약 후강이다, 전강 후약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혹시 그 사이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일단 어저께 많이 오른 종목이 버티는 종목이 장땡이다. 고우트. GOAT가 고우트잖아요. 네. 고우트로 고우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날은 좀 소화하면서 시장 뭐 어디다가 막 뛰어들기보다는 좀 공부하고 뉴스 보고 흘려보내는 요런 하루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창범 본부장님 뉴스부터 볼까요? 조금 시간 걸려요? 아니면 네, 김장훈 요즘에 찢어오다 보니까. 오케이. 네. 제가 먼저 볼까요? 김장훈 본부장님 자료부터 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아까는- 코 좀 풀고 올게요. 아 그러세요? 네, 코가 너무 네. 두세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신 것 같은데 그 지난 주 말에 있었던 건데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에도 주식 보유량을 많이 줄였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젠 오라클 애플 원래 많이 줄였는데 계속 줄이고 있고 뭐 기타 등등 해주시면 됐다 합니다. 뭐 근데 그분이 매도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거를 뭐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은 참고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는 이거를 보는 것 같아요. 재정 적자, 미국이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거 증가되는 이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럼 적자를 메우려면은 그러면 자본 차익에 대한 세율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했다. 3분기까지 대선을 앞두고 요거랑 연결되는 상황이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고요. 요즘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 네.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반도체 쪽인데 낸드, D램이 낸드보다는 시장이 큽니다. 한 30% 정도 보통 큰데요. 그래도 낸드가 아주 작은 건 아니죠. 낸드는 참고로 삼성전자는 마진이 한 10% 중반대고 하이닉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20% 하여튼 둘 다 D램 마진보다는 낸드 마진은 그거의 반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인데요. 그리고 낸드는 우리 많이 쓰이는 메모리 카드 뭐 이런 쪽에 컨슈머 쪽으로의 비중도 꽤 있죠. 물론 요즘에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사용되는 SSD가 또 많이 부각이 돼서 예전같이 뭐 컨슈머가 나쁘면 무조건 붕괴된다 이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다시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낸드를 사용하는 SSD 업체건 아니면 카드 업체건 이런 쪽에서의 그 가격의 저항이 있는데 특히 이제 메모리 카드 USB용 쪽에 범용 제품이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뭐 30%, 15%, 10% 이렇게 빠져갖고 아마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내년도 1분기 전망에 대해서도 가격 예측을 아마 낮출 겁니다. 이미 낮추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이거는 뭐 삼성도 하이닉스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네거티브한 거고요. 다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SSD 비중을 빨리 높이면은 이쪽은 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려하는 것만큼은 실제 임팩트가 적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두 개 말씀드렸고 시간이 되면 OECD 선행지수, 제조업지수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선행지수 한번 말씀해 주세요. OECD는 좋은 거예요. 현재까지요. 네. OECD 경기 선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 이상이면 좋은 거고요. 100 이하면 안 좋은 거죠. 20년 4월달 코로나 직후에
6.5까지 내려갔다가 여기 20년 4월입니다. 코로나 직후에 팬데믹 그리고 때. 빠르게 올라왔죠. 1년 2개월 만에 중요한 건 1년 2개월 만에 급격히 상승해서 101.4가 됐고 그때가 우리가 공교롭게 코스피가 3,200입니다. 이때 코스피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네네. 이렇게 1년 2개월 만에 올랐다가 그다음에 그 나중에 금리 인상 어쩌고저쩌고 내려가면서 OECD가 다시 100이야 97로 바닥을 친 것이 재작년 2년 전 22년 1월 달 97.8회였습니다. 97.8일 때 우리가 2,400까지 다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1년이 아니고 2년 가까이 되고 있죠. 아직 10월까지 제가 못 봤는데 9월까지 봤을 때 계속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 이거 가지고 경기가 뭐 연착륙 노착륙이다 노랜딩이라 나온 게 경기 선행지수가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다수죠. 근데 한편에서는 이 각도가 점점 약간 둔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왜? 101.4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점. 지금도 거의 다가왔죠. 물론 실제 고점 이거 2021년 말고 과거 어땠을까? 이거 안 가져왔는데 과거 1995년 2000년, 2010년 시계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102를 넘는 순간에 고점 피크아웃이었습니다. 102.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102는 아직 남았으니까 뭐 각도가 낮더라도 그렇죠? 그 전보다 꾸준히 가면은 아직은 뭐 착륙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세할 것 같습니다. 많은 거꾸로 얘기하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피크아웃에 대한 생각을 동시에 또 할 수 있다. 이 계산을 쭉 하면은 102 정도 되려면 이렇게 하면은 올해 연말 빠르면 늦어는 내년 초 되면은 이게 102가 넘어가면서 내려가든지 그 전에 내려가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것도 궁금하지만 저 2021년 6월 101.4였을 때 코스피가 3,200대였다면 네. 지금 현재 9월에는 똑같이 101.4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요? 그건 절대 가치가 아니고 이거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OECD 경기 지수에는 이미 빠르게 주가 지수 모든 거 다 넣은 거거든요. 네. 이 각도를 보셔야 돼요. 각도를 이게 올라가는 각도.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상승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경기 선행지수가 102에서 다 꺾였어요. 예외 없이 과거 한 3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꺾였다고.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고점에 다가가는 거거든요. 102면은 그러면 예전에 100일 때는 그러면 코스피가 그러면 3,000 택도 없지 2,000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OECD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그 바라보는 그 경기 선행 지수니까는 그 사이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치가. 여기서 요 바닥일 때 97일 때 2097일 때 여기서는 2,400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요때 96, 97 여기 조금 더 빠졌을 때 이때 얼마였어요? 개떡이었잖아요. 이렇게 빠지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이렇게 빠진 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 이렇게 오른 것도 요거 코스피는 그걸로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마드로이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97 갔을 때도 2,400이고 지금 100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500 중반밖에 안 되잖아요. 2,500. 네. 이거는 뭐냐면 고점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점에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근데 아직은 경기가 팽창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톤이 지배하면서도 그걸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 질문은 뭐였는데? 네. 아니 이때가 3,200이니까 지금도 네. 2,800, 3,000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 그거 아니었어? 질문할게요. 네. 이제 자 질문 이제 합니다. 미안해. 자 경기 선행 지수가 저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네. 저 OECD 국가들의 네. 경기 선행 지수잖아요. 선행 지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저 때 101.4였는데 코스피가 3,200이었고 네. 지금은 101.4인데 2,500 중반이라고 하면 세계의 경기 흐름과 네. 우리의 그런 코스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 기업들의 오케이. 그런 자신감이 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혹은 자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3,200과 2,500의 괴리가 있는 건지 둘 다죠. 둘 다다. Combination 1 and 2 factor. 그거를 정량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금투세가 될 수도 있고 뭐 상법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핵심 기업의 뭐 경쟁력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었냐서는 간에 어쨌든 간에 이랬던 거고 그 당시 사실 OECD 볼 때는 이건 아마 중국도 굉장히 좋았을걸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많이 망가졌죠.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은 이거는 OECD가 경기가 확장이라는 거하고 동시 수혜를 정도를 똑같이 아니면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경기 선행지수는 파지티브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100일쯤 다가온다는 얘기는 그때부터는 누구나 그런 경계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갔다 오시죠. 갔다 오고 나면 OECD 말고 제조 ISM 제조업대에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시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차분하게 설명하실 때 항상 이 스마트함이 뿜뿜 묻어 나와요. 진짜 차분하게 설명. 고맙습니다. 막 흥분해서 하실 땐 재밌고 차분하게 하시면 스마트하고. 어떡하라고 대체. 섞어서 해주세요. 섞어서. 누르세요. 알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보고 하창 본부장님 헤드라인으로 넘어갈까요? 시장 뭐 크게 변동이 있나요? 코스피가 0.74% 마이너스, 코스닥이 그나마 좀 올라오네요. 0.24%, 755. 오늘은 약간 좀 조용한 장이 되겠죠? 조용한 게 더 낫죠. 나아요? 괜히 그치. 예. 어제 또 우리 마감할 때 얘기했었던 게 그 대선만 없었으면 더 올라갔을 거다. 근데 대선이라는 걸 앞두고 있으니까 변동성에 유의하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변수가 크게 생기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그건 좀 아쉽긴 해요. 뭐 니케이도 좀 올라가고 사실 미니 선물도 그렇게까지 크게 조정은 없는데 항상 떨어질 때만 다이렉트로 다 얻어 맞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미국 대선 결과들을 보면서 이제 중국에서 전인도 하고 있으니까 그 발표를 할 거여서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중국 쪽이 좀 쏠려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너무 큰 변동이 위든 아래든 너무 큰 변동이 없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코스닥 쪽에서는 대형주가 오르는데 그 중에서는 CIS가 오늘 8.8% 정도 오릅니다. 2차 전지 장비 소재 전문 업체 CIS가 북미 에너지 기업과 전고체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 맞아. 공급을 위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협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대감에 9%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있잖아요. AI 의료 AI 네. 루닛 저기 뭐야 루닛 뷰노 그리고 또 JK JK 맞아. JK도 오르네. JLK 오르나? 보합이네요. 요 정도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루닛은 미국 국방보건국에 유방암 검진 솔루션을 공급한다. 미국 국방보건국에 유방암 검진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규모는 100억 원 규모고요. 어쨌든 미국 저기 뭐야 공무원들 특히나 이제 국군, 뭐 해병, 그렇죠. 뭐 육해 공군 뭐 요쪽에다가 공급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공신력이나 신뢰도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루닛이 좀 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 넘게 상승입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신문 어떤 거 알아야 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거는 뭐 속보 나온 거 있어서 소비자 물가 1.3%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지면 신문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3년 9개월 만에 어쨌든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긴 한데 아무튼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미국장에서는 이제 좀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유가 쪽이 이게 산유국들이 증산을 밀어서 감산 체제를 한 달 정도 더 유지하기로 했죠. 원래 이게 하루에 220만 배럴씩 감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시 좀 늘리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고 뭐 수요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요걸 좀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뭐 엑슨모빌부터 시작해서 뭐 쉐브론, 뭐 옥시덴탈 뭐 이런 쪽이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였고 그다음에 유가 선물도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치면은 좀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뭐 아주 조금 올라가다 말았고요. 왜냐면 오늘 아무래도 이제 요 경영권 분쟁이랑 리튬주들이 시간에부터 좀 튀겼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오늘 돈 갈 때가 좀 확실한 데가 있잖아요. 얘는 시간에 상한가 갔었고 그다음에 이건 장 시작하자마자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런 여행주라든지 뭐 이런 쪽이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의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덜 받았는데 언제든지 사실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중국 5% 성장 위해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기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경제 전문가들이 어떤 데에서는 뭐 4조 위안이면 충분하다, 뭐 8조 위안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전망치는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8조 위안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조가 나오면 그냥 보통 8조 이하로 나오면 부양책 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10조 정도 나오면 와, 얘네 진짜 뭔가 해볼라나 보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 중국 기술주 관련된 ETF나 주가들이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자리를 좀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치를 조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미국의 대선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조금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했을 때 아마 중국이 그거 보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인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더 세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규제나 관세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쪽이 조금 더 과하게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되면 조금 더 세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8조 이상만 나오면 5% 성장을 좀 이뤄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무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항공주랑 여행 업계에서는 2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왜 요즘에 외자판어도 발급을 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비자도 허용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결과적인 다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한 거니까, 얘네들도 지금 자기네들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빨아들이려고 막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세금적인 부분도 해외 투자하면 세금 매기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본 자체가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안으로 자꾸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들고 온 뉴스,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신 거니까, 이 서밋 관련해서 AI 강화되는 거, 그리고 이제 밸류업 ETF 구성 종목에 삼성전자가 없다, 요거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9개는 패시브고 3개가 액티브형이거든요. 그래서 액티브형에는 패시브는 그 코스피 200과 거의 그 상관관계가 0.9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코스피 200이 가면 100 가면 이제 이 밸류업 지수가 한 90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관관계가 너무 높으니까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액티브형 쪽으로 가는 게, 액티브형은 패시브형처럼 다르게 이제 운용자가 막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요게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 거기엔 삼성전자 없는 애도 있어서 조금 요런 것들이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확실히 이 밸류업 ETF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아무리 삼성전자가 요즘 초를 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1위를 뺀 거는 그쵸. 좀 대단한 선택인 것 같다. 왜냐면 삼성이 그래도 주주 환원율이나 환원처액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좋은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뺐다라는 거는 이건 좀 확실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밸류업 ETF가 코스피 200이랑 거의 90% 동일하다고 하면 네, 차별화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신에서 엄청 욕했잖아요. 네. 좀 그건 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만드는 걸까? 저거 참. 어쨌든 알겠습니다. 밸류업 ETF 관련해서 앞으로의 영향 혹은 기대감 혹은 전망? 일단 패시브 쪽이 별로 돈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패시브 쪽이 계속적으로 부진하다, 이런 뭐 밸류업 지수 망했다고 봐야죠. 네, 액티브로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거를 빌미 삼아서 그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진짜 주주 환원 잘하는 기업들을 모아놓는 거니까 오히려 그쪽만 좀 핫해질 확률이 높고,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스토리가 같이 플러스 알파로 된 게, 밸류업 ETF는 세제 혜택을 좀 더 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거는 좀 알파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끝인가요? 하나 더 있을까요? 하나 뭐 최태원 있는데, 이거는 뭐 최태원? 네. 최태원 궁금한데. 그 SK 하이닉스 그 AI 서밋, SK AI 서밋 그거 호평 많던데. 호평이요? 호불호 할 때 호. 호평. 네. 좋게 얘기한다고? 그 젠슨 왕도 그렇고 하이닉스랑 확실히 좀 끈끈하면서 하이닉스가 여기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이벤트 아니었나, 뭐 이런 호평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빠지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HBM 기대감이 좀 높아졌는데
그 사실 젠스망 CEO가 삼성한테는 빨리 해달라고 전원 안 하잖아요. 하이닉스한테만 빨리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HBM에서 뭔가 좀 뒤집나라는 기대감도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6만 원 갈 때. 근데 이제 6만 원 뚫을 때 그런 기대감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발언들을 보면은 뭐 삼성전자한테는 뭐 빨리 해줘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것 같고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HBM 16단 샘플 얘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그런 엔비디아가 쫀다라는 얘기는 뭐 수요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쉬운 소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역시나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된 것 같고 또 여기 AI CEO들이나 거물들이 좀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좀 아쉬웠던 게 삼성도 서밋을 같이 했는데 네. 삼성은 좀 관계자들만 불러가지고 좀 비공개로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의 차이랄까? 뭐 그렇게도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흑과 백처럼 좀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제가 그 인사 관련해서 삼성 그 얘기하면서 채팅을 못 봤는데 WH 안 잘릴 것 같다. 네. 그대로 스테이 할 것 같다. 그 얘기했을 때 채팅창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미 벌써 인사 관련해서 찌라시 한번 쫙 돌았다. 근데 인사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일찍 나와요? 사실 오늘이 7월 11월 오늘 며칠입니까? 오히려 5일이죠. 나올 수도 있죠. 말 인사 11월 중순 정도나.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는 벌써 1, 2주 전인데 그때는 미들 오브 노벰버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 기대된다고. 그러면 그래요? 미리 돌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채팅창에서는 이미 벌써 뭐 찌라시 다 돌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자,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한번 볼까요? 매매 추이 보면은 외국인들이 금액으로 하이닉스는 340억 정도 사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늘 1100억 정도 또 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팔 게 많이 남았나 봐요. 삼성전자 1100억, 삼성 SDI 210억, 유한양행 70억, 현대차 56억 이 정도 팔고 있고요. 사는 종목은 하이닉스 340억, 기아 76억, 고려아연 54억, KB금융 43억 요 정도로 매도가 들어오고 있네요. 수급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실 게 있다면 하장모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금투세 폐지가 됐고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으니까 좀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자금 이탈이 덜 될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진 거는 맞는데 이미 좀 늦게 되다 보니까 나갈 사람들은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려면 뭔가 돈을 벌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수출입 데이터는 좀 엇갈리긴 합니다.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내용은 뭐 나쁘지 않은데 사실 내년부터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밸류업 지수 그 상관관계만 보시더라도 좀 사실 그렇게 막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일단 대선이 지나가면서 중국이 저는 부양책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쪽이 망해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수급이 쏠리지 만약에 중국에서 부양책 잘 나오면 조금 더 답답한 구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수급은 사실 나가려고 하면은 지금보다 한 10조 20조는 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는 물량은 이미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시계열상으로 얘네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다 이전에 담았던 거 다 팔 거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 물량들도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은 사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물량은 많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건 비이상적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열만 너무 짧게 잡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매매가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트레이딩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뭐 들어가면은 지수 상관없이 사실 플레이는 가능한 건데 그거는 이제 대다수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클로징벨에서 무슨 얘기하지? 큰일 났네. 할 얘기 많어.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두 분은 누구예요? 내일이니까. 제가 보팅권이 있어요?
아니요. 예측권은 있습니다. 예측권. 예측권? 네, 모르겠습니다. 전망권. 제가 여기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보를 뭐.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커피 10잔으로 내기 한번 하죠. 내기 또 해요? 지난번 했나요? 저번에? 저번에 언제? 지금 이제 막판이니까. 저는 200% 트럼프. 200%나요? 200%는 뭐야? 200%. 지금 완전 비등비등해요. 아, 여론조사 그 믿을 게 돼요. 트럼프. 커피 10잔 겁니다. 너무 확신하니까 화장품들. 저도 트럼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확신하니까 이상하게 그쪽으로 같이 배팅하기가 가요. 같이 가. 저는 내일 하고 나서 상원 하원 나오고 그다음에 비등한 게 1% 0.5% 이내면은 아마 1, 2주 내로 결판 안 날 수도 있다는데 겁니다. 아마 아. 발표를 이 사람 당선이에요라고 그렇게 쉽게 뭔가 11월 8일 주말에 좀 당선 오래 발표할 수 걸리겠다. 있을지 모르겠다 정도로 박상박하라는 그 현재 의견에 그 정도로 진짜 그지 같다. 개떡 같은 저기 선거구나. 바이든 트럼프 지난번 때도 한 5일 걸렸죠? 4, 5일. 그때 네. 뭐가 잘못됐다. 몇 개 주 때문에 그런 거지. 뭐가 어디가 뭐 그렇다. 그 우편 투표 때문에 최장 13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의견도 있고 어쨌든 결과 나오고 나서 며칠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왜 안 걸어요? 트럼프 빨리. 안 걸어. 왜요? 무슨 그 나라 그 대통령까지 내가 걸어야 돼? 에이 우리나라 커피 주려고 그냥 이렇게 거는 거죠. 뭐 진짜 맞추려고 거나요? 저는 맞추려고 거는 아까 거지만. 얘기했잖아. 발표를 이번 주말까지 안 나온다. 대통령 누가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말까지. 다음 주말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해리스 좋아하시죠? 만약 이게 삐까삐까잖아요. 완벽하게 못 이기면 트럼프가 이길 수 있어요. 트럼프 오케이. 완벽하게 트럼프. 셋 다 트럼프네. 근데 왜 나? 그럼 저 해리스 할게요.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야 누군 커피 가져가죠. 그렇지. 싸우는 그렇지. 사람이 있어야 커피를 그렇지. 들고 가지. 의미가 아니죠. 있지. 트럼프 했어. 그러면은 트럼프가 됐으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시는 거고. 그렇게 하라고. 뭐 트럼프 했는데 해리스가 됐어. 그러면은 10잔에 30잔 나가는 거지. 뭐 우리는 뭐 이렇게 뭐 퍼주려고 우리 땅 파서 뭐 하나? 야, 나도 맞추면 안 내야지. 진짜 명민해. 응, 맞지. 진짜 명민하십니다. 커피 주려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해리스 건 거지. 의도를 그렇게 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리스 하실래? 해리스 할게요. 진짜요? 네, 커피 드려야 되니까. 10잔? 10잔. 오케이, 알았어요. 10잔. 제가 해냈습니다. 10잔. 고맙습니다. 자, 하지 말아라. 들어오서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미로. 네, 재미로.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이따가 자료. 아까 남은 네? 거 네. 있을까요? 네, 해볼까요? 이거 제목부터. 예. 메이크 오 브레이크 시리즈입니다. 네. 뭐 아니면 도. 아까 그것 중에 하나예요. 네. 100일을 뚫고 고공행진할 수도 있고 100일을 뚫기 전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복잡한데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 우리 명예님께서 질문하신 네. 요만큼 하는데 우리는 요만큼 못 갔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거를 좀 더 좁히면 뭐 좀 렐리번트 할까? 네. 렐리번트가 무슨 말이지?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그 지금 이게 11월 1일 날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46.5입니다. 집중. 네. 46.5. 그 지금 6월 달부터가 아니고 올해 3월 달에 50 넘은 적 딱 한 번 있었어요. 3월 달 이 데이터는 4월 첫 번째 월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언제 영향을 미치죠? 3월 달 50이다. 50 넘었네? 라는 그 임팩트는 4월 달부터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4월 달에 이스라엘, 이란 뭐 그런 게 있어서 좀 헷갈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당시에 2600 중반을 바닥으로 2700 초중반까지 갔던 게 4월 달 이렇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아시겠어요? 50.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50 밑에요. 지금 쭈르륵 계속 밑이에요. 그리고 지금 46.5까지 내려왔어요. 그 지금 얼마지? 2580, 70? 이때보다 낮잖아요. 네.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의 무슨 경제랑 무슨 관계느냐? 관계가 적죠. ISM 서비스 지수나 걔네는 그게 더 크니까. 근데 우리의 주가 코스피하고 상관관계는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렐리번트 합니다. 그래요? 과거부터. 그래요. 그건 믿으세요. 그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50 딱 쳤을 때가 우리 고점이었고, 그리고
계속 내려왔어요. 물론 2,800 후반까지 잠깐 올라갈 때 있었습니다. 50 밑에임에도 불구하고 48.5. 그 당시에 뭐 있었죠? 반도체 AI 기대가 높을 때 7월달 기억나세요? 2분기 실적 좋을 때 금리 인하 시작한다고 할 때 이 모든 게 좋았을 때가 7월달이에요. 그 7월달에 2,800 후반 간가는 ISM 지수랑 상관없이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7월 이거 계속 ISM 지수는 그다음 다시 내려왔죠. 7월부터 8월, 9월 다 46, 7, 47, 46 계속 밑으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실적 하향, 지정학 변수 뭐 여러 가지 견뎌냈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를 나타내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ISM 지수는 46, 7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돌아갈게요. 1년 전에 작년 8월, 3월에서 1년 더 지났네. 작년 3월에서 8월 사이에 꽤 오래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ISM 제조지수가 46, 47에서 그냥 갇혀 있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상관관계는 2,400 중반에서 2,600 중반 박스에 갇혀 있었습니다. 작년 봄, 여름 지날 때. 지금 2,500 후반, 중반. ISM 제조지수가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있죠. 있는 겁니다. 물론 50 넘어가면 플러스로 가요. 근데 40m, 50m일 때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뚜렷한 게 있을 때 실적, 뭐 기대감, 뭐 금리 인하. 근데 이 금리 인하도 빠르지 않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 좋아? 그래 미국 좋다고. 근데 한국은 아까 여기 아까 뭐 저기 금투세 해결됐다고 하지만 다른 거 포함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고 기본적으로는 ISM 제조업 우리가 수출해서 파는 거니까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로 가서 우리가 문제가 돼서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과거에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가 간 적은요. 이 ISM 제조지수가 이 레벨보다 더 내려가야 됩니다. 43 이하로 내려갔을 때 경기 침체가 거의 매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레벨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돌아설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뚫기가. 근데 금투세를 해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상법을 어떻게 한다고 또 의지는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건 자생적인 거죠. 그거에 갇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OECD랑 다른 거죠. OECD 미리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메이크 오 브레이크라는 게 제가 2,400, 2,710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바닥은 금투세가 폐지했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감사하게끔 요거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야지 맞겠죠. 밑에 따는 제 논리대로 하더라도. 네. 근데 이게 위에를 더 올릴 것인지는 아까 ISM 제조도 봐야 되고 OECD가 언제 피크하는 봐야 되고 그리고 뭐죠?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비수기에 들어가거든요. 테크가. 네. 12월부터 1월 사이에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상단을 올리는 거는 일단 이거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쉬겠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쉬고 나서 진짜 아까 중국, 미국 여기 중국 안 넣는데 중국 뺐는데 중국이 가면은 한국으로 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 미국이 저기 뭐 별거 없으면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저는 미국도 약간 5% 이상 아니라 보거든요. 그럼 사실 한국이 더 나은가? 아니야. 둘 다 낫고 현금을 유지하는 게 맞을 것인가? 이미 투자는 65% 해놨기 때문에 빨리 하지는 않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더 올라가면 코스닥 지수가 아웃퍼폼하는 건 좋은 거죠. 코스피보다는. 갈 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우리 시청이 높으니까 올라가려면 이 비수기 들어가는 그 겨울철을 지나가려면 뭐 하이닉스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밸류업 주식이 제대로 밸류업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상법이라든지 또 다른 숙제하고 기대감이 있어야지 이게 올라갈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은 그저 지난주보다는 분명히 높아졌지만은 그게 녹아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될지는 좀 여러 가지 매크로를 보면서도 같이 보겠습니다. 끝. 알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와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현재 금투세 폐지로 가닥 잡힌 이 상황까지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9시 44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시장 한번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코스피가 0.66% 마이너스. 요 정도 선에서 마이너스가 잡히는가 보네요. 0.5 정도면 뭐 아쉽지만 그 불안감을 약간 반영했다고 보는 정도로는. 아쉬운 거는 지금 일본 증시는 0.6% 정도 오르고 어저께 일본이 개떡이 됐어요. 아세요? 어제 휴장이었어요. 어저께 아니었나? 어제 휴장이었어요. 아 미안해. 오이씨. 그 떨어진 걸로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그 전주 거고. 오 창피해. 예.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오르는 것도 어제 중국 증시 오르고 우리 증시 올랐잖아요. 따라가는 거네. 그거 살짝 따라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한국 시장 0.45% 마이너스로 끝날 것 같습니다. 0.45% 정도. 0.3까지 못 볼 것 같고. 오케이.
조용히만 지나가면은 뭐 요거 대선 지난 다음에 FOMC 지난 다음에 무언가 가닥이 잡힐 테니까. 그렇죠. 코스피가 0.6% 마이너스 2,573, 코스닥이 0.03% 플러스 754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 대형주가 제일 많이 떨어지네요. 역시나 SDI, 한화솔루션 3% 정도. 아까 이거 시장 보고 여쭤볼게요. 일단은 하나솔루션 3%, 빠지고 있네. DB손해보험 3%, SDI는 계속 빠지고, 한진칼도 3%, SKC 3%, 뭐 이런 종목들 좀 떨어지고 있고, 오르는 건 고려아연. 지금 많이 올랐지. 고려아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려아연이요? 뭐 고려아연 열심히 또 어떻게 금감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및 유증 관련해서 들어보겠다.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 그리고 KB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면 무효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됩니까? 그런 전략가 있었나 보죠. 불공정 거래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국타이어가 6% 오르는데. 그거 좋게 나왔어요. 리포트가 어저께. 네, 북미 시장 공략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세마쇼라고 있더라고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세마쇼라고 있대요. 여기가 차 부품 전시회래요. 네, 여기에다가 SUV 전용 다이나프로, 전기차 전용 아이온 등 이런 타이어 제품을 전시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미포, 어쨌든 쉬었지. 한조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다 1%에서 3% 정도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PSK홀딩스가 오늘 PSK 12% 정도 빠져요. 요거 코멘트 좀 혹시 해 주실까요? 뭐가 나왔나? 조용한 회사인데 원래. 갑자기 네, 빠졌네요. PSK홀딩스가 뭐가 있었는데. 이 기사는 없고 뭘 해명하라는 거죠? 아마 그것 때문일 수 있어요. 그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수 감소 그거네. 공시 나왔는데, 맞습니다. 예. 그 뭐 처가 식구 어쩌고 이상한 얘기 나와. 친인척. 대표이사 빨리 해명해라. 김선경이가 너네 처가 식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친인척 김선경이 주식 21만 주를 증여하고 그거를 장내 매도했다. 이러니 어제 가야 할 시점에서 못 가고 그럼 폭락한 어저께까지도 거지. 이상하게 대표이사 빨리 해명해라.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네요. 이런 뉴스들은 어디서 보는 거요? 참. 공신한 거 아니죠? 공시에 나와 있어요. 공시가 났어요. 네. 나왔네. 네. 11월 4일 어저께. PSK 홀딩스 그래서 12% 정도 마이너스. 참. 펩트론 4.6%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고 있고요. CIS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체 전해질 요거 관련해서 20% 가까이 오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뭐 딱히 뭐 별거 없습니다. 디어유가 7%, 위지위기 7%, 레몽레인 5%, 뭐 이런 종목들 레몽레인 7%네요. 오늘 요런 거 컨텐츠 관련 영상 컨텐츠 관련된 그런 종목들 플러스 엔터에서 파생되는 그런 종목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제가 이전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 차트 켜드리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요즘에는 이런 모양에 있는 종목군들이 가요. 근데 이제 모양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바닥권에서 뭔가 턴을 하면서 그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턴을 하면서 증권사에서 갑자기 산업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뜯어보면은 뭔가 모멘텀이 있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해주는 약간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애들 많거든요. 뭐 요번에 이제 그 좀 급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노란 풍선도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올라갔고 뭐 하나투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바텀 피싱이 많아요.
그 산업군들이 게임주들도 요즘에 원년에 해다 해가지고 그런 스토리 많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레몽레인 같은 경우도 뭐 오징어 게임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에다가 경영권 분쟁 이슈가 두 개가 있었지만 어쨌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 좀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밑에서 뭔가 스토리가 있으면서 뭔가 이벤트가 있고 한쪽은 확실히 뭔가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대신에 그게 길게는 못 간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이렇게 그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왜냐면 위에 있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고 밑에서 이제 좀 한 번씩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나오는 거라서 제가 의미가 있다라고 한 거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이 많이 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만약에 옷게임이 대박이 났다. 근데 뭐 기대작들이 또 많다. 그러면 콘텐츠도 한번 슉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담백하게만 여쭤볼게요. 채팅창에도 지금 이수페타 저희도 어제 다루기는 했지만 이수페타, PSK 홀딩스 이렇게 나는 얘네들이 튼튼한 기업이고 비전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매수를 하고 모아가자는 장기 전략을 세우는데 네. 회사가 소위 말해서 진짜 그냥 시쳇말로 얘기할게요. 이런 양아치짓 뭐 약간 뒤통수 치는 유증을 한다거나 혹은 뭐 PSK 홀딩스처럼 뭐 친인척이나 혹은 이해관계자가 어디 뭐 장내 매도를 뭐 한다거나 아니면 돌려가지고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본질과는 좀 벗어난 이런 노이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막 20-30% 빠지고 그리고 수급이 벗어나고 이런 행태가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을 그러니까 이런 장인데 이런 국장에 어떻게 장투를 하고 어떻게 막 기업과 같이 성장을 하겠어? 근데 그거는 일단은 단추부터가 잘못된 거죠. 왜 위에서 모으는 거는 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으는 건 아래에서 해야죠. 지금 주가가 이미 막 밑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데 위에서 모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한테는 분할 매수지만 밑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불타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소부장들은 제가 이거 2800 깨지면서는 소부장은 이제 안 본다고 얘기했잖아. 아예 볼 거면 그냥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대세적인 시세가 끝나고 나서 소부장들은 정말 힘들어요. 이게 위에라 등록도 크고 그다음에 특히나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답도 안 나오거든요. 이거 무조건 손절을 빨리 해야 되는데 손절을 또 안 하실 거냐 모아 가고 있으니까 손절이 나가겠어요? 큰 돈 들어가면 손절이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손절을 연습을 해야 되고 기계적으로 해줘야 되고 일정 부분 하면 비중을 줄여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좋게 보기가 어렵죠.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소부장 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빨리 이렇게 좀 커트해 주시는 연습을 해줄 수밖에 없다. 뭐 오케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는 똑같죠. 아니 다른 질문 다른 드릴게요. 그 준비했던 다른 거 질문. 그 이수페타시스 그 유증 뭐 확실한 거는 아직 유증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주가는 거기에 반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2차 전지 때도 그렇지만 정말 유망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끌어 모아서 앞으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더 사업을 키우겠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유증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유증이 지금 이수페타가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런 유증들이 규모가 중요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향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무조건 나쁘게 볼 수 있는 건지. 설득이 안 되면 나쁘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단기적으로는. 네, 그리고 설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설득을 되고 싶어서 설득이 되는 거하고 내가 주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는데 저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런 뉴스가 나와서 새롭게 저 회사를 다시 새로운 앵글로 바라보는 설득하고 네. 내가 갖고 있어갖고 그렇게 믿고 싶어서 설득되는 거에서 장틀을 어거지로 되는 거하고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가지 말고 나 말고 나는 그래 갖고 있어서 좋아할 수도 있고 안 갖고 있지만 그런 뉴스에 오히려 역발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이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주식 또는 그거 말고 다른 부류의 주식을 더 좋아하면은 그 주식을 물타기를 하든 불타기를 하든
그 뭐가 됐든 간에 다른 동참자가 빠르지 않으면은 거기서 스톡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그거를 이제 감내 내지는 그거를 예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빨리 판단이 돼서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빨리빨리 하니까 뭐 어떻게 뭐 기계적이냐 AI냐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빨리 못하면 못하는 거죠. 네, 빨리 해야 돼요. 그 결정을. 에이. 그거 할 때 뭐 한나절 반나절 걸려서 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한두 시간 내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작은 주식은 특히나.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어제 15시간 전이니까 어제 몇 시입니까? 어제 저녁 9시 이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다 관련해 가지고 상법 개정 특검 관련해서 만나서 논의하고 추진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 분명히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죠. 정치권이 워낙 지금 혼란스러워서 사실 무언가 딱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무언가 진짜 말씀대로 정중동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가즈아 인생님께서 10,000원 보내주시면서 오스코텍하고 제노스코 다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저희가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한번 다뤄볼게요. 뭐 어떤 거요? 오스코텍이랑 제노스코. 그걸 신약. 저한테요? 신약? 그럼 내가 준비해올게요. 그러니까 물어는 보고 싶은데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모니터링해도 내가 내 목소리에 질리더라고.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같이 다들 우리가 아예 준비해 와요. 어려운 준비해 와요. 어려운 상황에서 오스코텍 저 몰라요. 오스코텍 그리고. 뭐 또? 그리고 다들 제노 뭐? 제노스코. 제노스코. 이거 오스코텍이 제노스코 그 로열티 받는 거 따로 상장시킨다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주가는 어쨌든 뭐 개떡이네. 두 분 입을 통해서 두 분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지 제 네.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58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마감까지의 전략 오늘 뭐 미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덤벼들지 말자 뭐 이런 전략으로 임해야 되나요? 보라님부터? 그렇죠. 예, 최근 시장 자체는 제가 매일 이제 이 전략 뭐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니까 항상 똑같은 또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은 시기열을 길게 잡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열을 짧게 잡으시려면 어쩔 수 없어요.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트레이딩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더 집중해서 하시고요. 트레이딩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너무 큰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그건 아니고 정말 잘 하시는 분들, 산업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게 되지만 그게 아니면 정말 오밀조밀하게 계속 모아가지고 내 좋은 평단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장이 좀 유동성도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졌을 때 좀 분할 매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지금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씨 뿌리고 막 텃밭 갈고 물 주고 좀 새싹 나면 이제 아이고 잘 자라라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 시기지 지금 막 자라나가지고 갑자기 팥뿌리 뽑아가지고 내가 그걸로 라면 끓여 먹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시기가 그게 다르니까 조금은 천천히 생각하시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마인드 컨트롤 잘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도 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네.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정 급하면 분할해서 포인트로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갑자기 돌발적인 거는 항상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해석이 안 되면은 그냥 빨리 그냥 던지는 게 맞아요. 한국 시장 대부분이 그래 맞아요. 오케이. 안 그런 주식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11월 5일 빅 이벤트를 앞둔 증시 금투세로는 이제 어제 해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대선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트레이딩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또 쉬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분석해서 이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